안녕하세요. 버랑여사입니다. 버랑! 네, INTJ 여러분, 혹시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믿으세요?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오늘 제가 몇 가지 항목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첫 번째 항목은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라는 항목이에요. 저는 근데 생각해보면 과거에 감정을 참 많이 억누르는 편이었어요. 많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뻥 하기 직전에 이 탄산음료처럼.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하는 이 글에서 감정을 억누르는 이유를 보니까 두려움 때문이라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뭐 조롱, 뭐 혹은 거절, 이런 부정적인 어떤 반응 때문인 거죠. 자기가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감정을 적절히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게 된다는 건데, 저 역시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아이들의 감정 표현을 부모들이, 이제 부모가 대부분의 주 양육자니까요. 양육자니까요. 잘 받아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부모라는 위치가 주는 어떤 막중한 책임감에 비해서 사실은 준비 안 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순수함이 있잖아요. 순수한데 그거를 자기들 잣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의 경우 같은 경우도 저의 경우에도 모든 언행이 좀 비판받고 비난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라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을 좀 숨겼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그때 말로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감정이 이래요, 뭐 화가 났어요, 뭐 아니면 뭐 서운해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시를 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이렇게 폭발시키게 되면은 뻥 하고 폭발하면 그때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저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의지가 관철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죠.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가볍게 대화로 풀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일부러 쌓고 쌓는 거죠. 그래서 뻥 터트려서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사실 폭발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나요? 유쾌하지 않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방식을 고수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제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요. 어떤 잘못된 양육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생존의 한 방식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걸 고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늦게나마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몇십 년 익은 습관을 이렇게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일은 더 늦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티제들의 강점 중 하나가 자신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 아예 손을 안 대고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도리어 이게 성향을 고친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바로 잡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교정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인티제의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은 도리어 좀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처럼 이런 좀 부정적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적절하게 표현하시는 것을 좀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표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과거에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티제들은요, 성찰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성찰을 하는 이유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요, 이게 실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일 수 있어요. 늘 이제 빅픽처를 그리죠. 또 미래에 대한 성견지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실수를 하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을 더 용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한테는 좀 관용적이고 남들에게 기대치가 높은 편인데, 인티제들은 물론 남들에 대한 기대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기대치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찰을 한다라고 해서 과거에 살진 않아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인티제들은 현재하고 미래를 살아요.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인티제가 성찰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과거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현재하고 미래를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늘 어제가 오늘보다 좋았대.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분의 과거를 모르니까. 근데 실제로 그분들의 삶이 정말 놀랍게 좋았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과거에 대한 어떤 막연한 향수 있잖아요. 과거에 지나간 거는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기억인 거죠. 그리고 망상 이런 게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과거의 좋은 기억에 가끔 젖어드는 것도 현재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만 살면서 지나간 일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경향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건 안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인데 과거 때문에 현재를 망치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가 잘못 이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주 고생해요. 네, 그래서 인티제들은 좀 그렇지 않은 성향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자, 세 번째는요. 남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뭐 이 부분은 인티제의 대표적인 성향이니까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제 주변에는 이상하게 반대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것이 좀 큰 영향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귀가 너무 얇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내용의 어떤 진위 혹은 신빙성 이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말을 누가 했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어떤 이렇게 좀 저명한 그 분야의 전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믿고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럼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저는 이런 분들하고 엮이지 않으려고는 하는데 이게 혈연으로 어쩔 수 없이 뭐 가족 중에 한 명이라든가 아니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엮이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 엮이면은요 남는 거는 절망하고 좌절 뿐이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자기에 대한 신념이라고는 없고 그냥 단순히 약간 허수아비처럼 이분들이 조종당하기만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그런 걸 선택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려면 그런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인티제들은 그걸 좋아하는데 좀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다 모든 걸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점도 보러 가고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일종의 하나잖아요. 약간 도움을 얻고 싶은 거. 근데 이제 재미로 가는 그 수준이 벗어나면 안 되는 건데 그 수준이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선택하기를 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권리를 부분적으로 남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잘못되거나 이제 비난받을 일이 생기면 자기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저 사람이 그러면은 그건 더 바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인티제들은요 처음에 그런 분들을 보면은 좀 가엽다. 뭔가 이게 노예 같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되찾아주고 싶어서 좀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도와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분들은 이제 뭔가 뭐 악어와 악어새 이런 것처럼 자기의 삶을 컨트롤해주는 누군가하고 공생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향은 다음에 나올 이제 넘버 4와도 관련이 깊어요. 네 번째 항목은 뭐냐면 자기 바운더리에 남이 침범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의 성향인데 인티제만큼 자기 스페이스가 중요한 성향도 없을 거예요. 어떤 성향은요 뭐 외로움도 많이 타고 혼자보다 여럿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인티제들은 혼자 있기를 선호하죠. 그러니까 늘 혼자 있고 싶다라는 건 아니지만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도보 여행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늘 혼자 가다가 한 번은 인터넷으로 여행 친구 한 명을 만나서 함께 걷게 됐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여동생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인도 도보 여행도 한 달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국내 여행이야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인도 여행이 너무 재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행이 너무 기대된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몇 번 이제 혼자 여행 갔었지만 그 중에 이 친구와의 여행이 가장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막 밤마다 인도 여행 다닐 때 유스 호스텔에서 막 세계 각국의 친구들 다 모이잖아요. 맨날 파티하고 밤새 놀고 그 다음날 또 여행 가고. 근데 어디를 가나 하도 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건 말만 인도지 인도 여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건 왜 그럼 여행을 가지? 인도에 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제 같이 걸어가는 것을 제외하면 혼자 걸을 때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는 현지 분들, 이 현지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가는 그 동네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도란도란, 이렇게 그 동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게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일이 줄어들게 돼요. 왜냐면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이요. 왜 가나요? 현지를 아는 목표로 가는 거거든요. 목적으로. 물론 같은 국내라 하더라도. 근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희희낙낙하기만 하니까 사실은 어디를 가냐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좋은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뭐 그냥 즐거우니까. 여하튼 그 친구가 예정보다 여정을 일찍 마감했어요. 왜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저한테 이렇게 외로운 여행을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정말 제 여행의 주제를 참 잘 표현한 것 같았어요. 저는 가능한 이제 오래 걸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걸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친구하고 밤에 잡담하거나 하는 것도 시간 낭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씻으면 바로 자야 돼. 9시 10시면 자야 그 다음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많이 걸으니까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밤마다 맥주에 오징어 막 이런 걸 뜯으면서 도란도란 뭐 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저는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꿈꿨는데 저에게 이 도보 여행은 뭐냐? 독립된 두 여행자가 그냥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이 도보 여행이 뭐였냐면 두 여행자가 하나가 되어서 걷는 걸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독립성, 약간 바운더리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약간 좀 끊임없이 타인의 영역을 막 이렇게 침범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그분들한테는 침범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친해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침범이라는 것을 모를 때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분들은 모르고 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침범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멈추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듣질 않아요. 아마도 이제 뭐 과거부터 뭐 한민족이니 어쩐 일을 하도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이상한 유교주의에 세뇌된 건지 여하튼 제가 그분들을 좀 변호해 보려고 하면 자기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어느 일정 부분, 어느 일정 기간. 하지만 어떤 거대한 조직에서 좌절을 맛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변에 타협하고 일원이 되는 것이 살기 편하다 해서 거기에 이제 동참한 게 아닌가. 뭐 그런 나름의 어떤 변호를 해보긴 하는데 여하튼 어떻든지 간에 자기들은 어떻게 동참하게 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동참하지 않는 다른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현혹해서 같이 들어오게도 해보고 그게 안 통하면 이렇게 협박도 해보고 여하튼 막 이렇게 종용하는 거죠. 들어와라 너도 일원이 되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그러는 이유가 자기하고 같지 않은 것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너는 여기 동참하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 자신이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구나 하는 강자를 보는 것에서 느끼는 두려움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처럼 약하지 않는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쟤도 똑같은 애. 그러니까 너도 그런 애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안심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쟤는 왜 여기 안 들어오지?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성향이라는 거는요. 다양성일 뿐이지 이게 장단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사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제의 이런 독립성이요.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큰 단점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걸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하튼 단점이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단점인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사랑합니다. 물론 제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건데 그냥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랑해요. 어떤 이들을 보면요. 제가 우리 속에 갇혀서 주인들이 밥 주는 대로 밥 먹고 때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가축처럼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몰면 가고 절로 몰면 가고 이렇게 돼지나 뭐 양 같은 그런 가축 있잖아요. 그런 가축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강한 정신력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사실은 좀 더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읽으면서 인티제와 참 많이 닮아있다고 느껴서 함께 나눠봤거든요. 인티제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다른 성향의 분들도 인티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